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늦은 밤이고요. 어제 영상을 금요일 장 마감 후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번엔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35분 동안 뻘짓거리를 했고 녹화본 자체가 제가 그냥 차트를 보고 제 의견,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이란 거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뭐 한번 실수가 나오면 뭐 그거를 통으로 다 날려버리는 그냥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저리 떠들어서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루가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또 올려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상을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코스피는 0.89%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1.0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뭐 투자자 현황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랜만에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은 아직 뭐다?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시장적인 영향으로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외국인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 그제부터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뭐 적지 않은 물량이 이번 주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 매도세는 나왔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이틀 연속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다. 대신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건 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빠져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물량이에요. 더 들어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고요. 뭐 사실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말씀드리죠. 우리는 습관적인 말 그대로 습성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흐름, 주식은 패턴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내성이 생겨요. 상처도 처음에 다친 부분이 아프지만 그 상처의 딱지라고 하죠. 딱지를 아물기 전에 뜯었다가 붙었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면 나중에 여기가 굳은 살이 베겨요. 대신 흉터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흉터는 뭐다? 계좌가 될 수 있겠죠. 이 흉터가 크게 남는다면 계좌의 마이너스가 오래 남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든지. 그럼 습관적인 거는 우리가 IMF 때도 겪었고요. IMF 때 겪으면서 사실 IMF 때 몇 종목이 살아있는지까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그 시대 때는 일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럼 IMF 때부터 겪어오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의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뭐 우량주들도 있을 거고, 잡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기간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일 거다? 코스피의 우량주일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잡주는 그때와 지금이 같거나 같은 위치거나 혹은 더 미치거나 더 위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구분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빠지고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당장 내일이 될지 뭐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우량주들은 매수하면 언젠가는 올라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7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안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이 70%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5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코스피는 요런 70%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코스닥은 아직 요런 생각인 거예요. 30에서 40. 왜? 항상 보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거의 1500개, 2000개의 종목 중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코스닥은 기껏해야 몇 종목? 10종목도 안 나와요. 대부분 뭐? 요런 롤링이 나온다. 그러면 1월에 샀을 때나 7월에 샀을 때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중간 과정에서 흔들기가 나오겠지만 이 과정을 일일이 다 버티느냐 아니면 나는 요때 들어왔냐 요때 들어왔냐 요때 들어왔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과 손실률이 다 다르다. 그럼 코스닥은 요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최근에 코스닥 자체는 뭐다? 물량을 넣었다 뺐다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채운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최근의 흐름의 지수를 보면 말씀을 드렸죠. 여기 2300포인트, 2290에서 230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 갭자리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코스피는 지수는 웬만하면 갭자리를 안 만들어요. 기존에 다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면서 확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뭐다? 결국엔 내려오면서 메꾼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갭이 떴다라는 건 시가적으로 뭐다?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이에요. 올라왔죠? 그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요 시가 자리를 뭐 한다? 이탈하지 않거나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서 지수를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올리는 이 최근의 자리가 뭐가 된다? 또 한 차례 저항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결국 지금의 요 갭자리를 메꾼 저항을 확인하고 밑에 있는 갭자리를 메꾸고 나서 안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한번 뛰어 올려놓고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 뭐 강하게 누르는 그림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면서 요 갭자리를 메꿀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지금 여기서 메꾸고 올라가는 게 우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더 든다. 여기서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르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요. 계좌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쳐놀려서 내 계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40%였다면 올라오면서 35%까지 예를 들어서 줄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즉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상승을 했고 5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가 5% 올랐는데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보다 6%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누구는 4%가 빠져요. 올린 건 5%인데 여기서 4, 5%를 빼버려요. 계좌는 여기서보다 동일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또 계좌에 마이너스 된 4%가 채워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눌러버리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40% 했는데 여기 눌리고 나니까 마이너스 45%가 되어 있는 마법이 생겨요. 그만큼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뭐 한다? 수급을 돌린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횡보하거나 멈춰야만이 다른 종목에 뭐한다? 수급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엔 이제는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뛰어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볼 거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를 먼저 올려놓고 다른 종목 못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다음 종목들이 이제 순번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뭐 요 박스 기준으로 흔드는 자리를 만들어냈고 다른 종목에 뭐 할 거다? 수급을 넣을 거냐예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빠지고 시장이 빠지면서 뭐다? 그 돈을 비축해 놓은 상태란 거예요. 월요일날 이 돈이 어디로 갈 건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삼성전자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여타 등등의 중대형주로 움직일 거냐? 삼성전자는 6만원이 기준점인 거고요. 이 6만원을 뚫어내야만이 62,500원에서 63,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림은 나타날 수 없다. 이재용이가 회장이 됐으니까 뭐 호재 뉴스를 띄우지 않는 이상은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6만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56,000원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가 삼성전자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뭐다? 58,000원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58,000원을 기준 잡아서 이 위로 모양을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면 밑에서 캔들을 만들어 놓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밑에서 만들면 만들수록 뭐한다? 한 차례 더 확인한다.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겹치기 자리가 많이 나오면 나오는 자리는 뭐 안정되기라기보다는 위아래 방향을 잡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이 박스를 뚫기 위해서는 위에서 버티는 캔들이 많아야 위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또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겹치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반반 값이 나와요. 그죠? 반반이죠. 세 개의 박스가 겹친 자리예요. 그 세 개가 겹치면서 두 개가 맞이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 두 개 중에서도 위에 박스에 해당될 거냐 밑에 박스에 해당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장기 투자의 개념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은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 박스권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대신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으로 당분간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거냐 아니면 뭐 다운 시킬 거냐의 관점인데, 요 다운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에 대해서만 일단은 뭐 하자? 우리는 신경 쓰자. 왜? 삼성전자는 빠지더라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가면서 분명히 버텨내는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관점인 거고, 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 저항의 자리인 거고요. 왜? 하락을 해주고 올렸다가 다시 하락을 했던 자리예요. 여기서 버텨냈어야 되는데 시가를 갭으로 누르면서 뭐한다?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시가를 갭으로 띄우면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한번 치고 아까 말씀드린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 한번 누르는 그런 모습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월봉의 기준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올라올 자리는 더 뭐 있다?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대신 뭐 눌렀다 갈 거냐, 뭐 그냥 올라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월봉상 남아 있고 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코스피의 주봉과 차이점이 있고요. 대신 코스피는 요 박스권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뭐다? 누군가 계속 모아간다라는 거죠. 모아가는데 이 박스권을 넘어서니까 뭐다? 던진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서 물량을 완벽하게 못 모았다. 그럼 여기서 물량 모은 게 끝나면 어디? 여기서 물량을 털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도 물량을 모아낼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물량 모아내면 그 다음은 어디? 요 다음을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물량을 들었다 놨다. 결국 시장의 돈 자체가 하루 만에 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만에 살 수도 있는 관점이 뭐다? 코스닥. 그만큼 단타의 경향이 세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요 안에서 만들어낼 때 누군가 물량을 중간가 위에서 사 모을 때 코스닥은 한 번 더 눌렀다가 뭐다? 아 이거 그냥 던질까? 살까? 고민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안으로 일단 뭐 했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음봉이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음봉 땡겼고 즉 요 자리 밑에서 음봉을 땡겼으니까 요 밑에서는 누군가가 산다라는 자리인 거죠. 코스피는 여기서 샀지만 코스닥은 여기로 내려오면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 물량을 이제는 이 위로 올릴 생각인 거예요. 근데 뭐다? 여기 685포인트 기준으로 위에서는 누군가가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됐다. 그러면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은 요 안에서 이제 채우는 그림을 코스피처럼 한번 만들어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코스피의 대표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멈춰 있을 때 나머지 수급을 그때는 뭐 코스닥에 조금 넣어줄 수도 있다. 왜? 빼기도 쉬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일단 기준 잡아야 되고 700포인트에서 710포인트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730포인트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놓을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여기까지고요. 지수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봤으니까 인버스도 좀 잠깐 봐야 되겠죠? 자, 인버스 말씀드리죠. 요 박스권 기준으로 3450원 밑으로 하락하면 어디? 이 갭자리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은 좋아진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금요일날 그냥 갭 띄워버리죠. 어디로? 이 음봉의 중간값 위로 갭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다? 위로 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스를 벗어났는데 하루 만에 갖다 올려놔버리죠. 그럼 뭐예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이 자리는 꼭 지켜야 된다. 근데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면 상관없다. 얘는 회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회복해놨는데 금요일날 월요일날 시가를 또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냐? 하루 털어내려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 만들어내면 더 빠르게 혹은 더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렇게 눌러냈는데 요렇게 올렸다. 그러면 더 빠르게 상승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3730원 넘어서면 추세가 변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3600원 기준으로 이 자리 위로 못 들어 올리면 뭐다? 무조건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시장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페이크로 갈 거냐, 이게 페이크가 하락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반전 페이크냐, 아니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요 자리 그냥 한번 누른 거냐는 월요일 화요일 날에 무조건 답이 나온다. 시장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봤었죠.
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요, 반도체 시장이 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 그제 목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20 몇 프로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30 몇 프로 하락했다. 근데 뭐 당연한,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 시장이 좋으면 우리 지수가 그 모양일 이유도 없고요. 왜,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쫓아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의 우리는 1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SK 하이닉스 강하게 올려놓고 단기적인 저항인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한 차례 확인하고,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평을 뚫어내는 그림을 못 만들어냈죠. 결국엔 구름대 상단을 뚫어넘기지 못하면서 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또 강하게 밀렸는데, 사실상 뭐 연봉의 개념과 월봉의 개념을 보면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라는 말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모양은 같지만 차후에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아니면 둘 다?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좀 더 눌러야 된다는 그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이 SK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은 76,000원에서 65,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뭐 시장까지 좋지 않다면 65,000원,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 종목에 대한, 말 그대로 이 테마, 반도체에 대한 뭐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7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주식에서 이미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라면 뭐다? 이젠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웬만하면 83,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박스권을 살포시 만들어낸 이 자리를 뭐 해야 된다?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탈을 하더라도 어디 중간값인 82,500원은 종가상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무조건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7만원 부분까지 한번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얘는 87,000원 위로 안착해야 그 다음 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위로 올라왔을 때야 얘는 그래도 좀 길게 보고 들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 위로 못 올라온다면 길게 보고 들고 가야 될 입장은 7만원 언저리 부근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되진 않을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이 SK니까. SK 하이닉스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뭐가 있다? SK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 성경. 그러면 여기서 이 SK 하이닉스를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뭐다? 어느 정도는 유지는 시켜 놓을 거라고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최근 들어서 이 형지 INC 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죠?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주가가 좀 뻥 뛰었고요. 거래 정지까지 먹었다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뭐 삼자 배정이든 뭐든 한다라는 건 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들이 그래도 대주주 누군가는
아직 이 회사에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건 뭘로? 대주주 물량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지들도 손해라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진 거는 인정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뭐다? 금이환영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는 뭐하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는 움직인 거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뭐 했다? 하나하나 확인을 했다라는 관점인 거고, 위에 있는 고점 하나, 그리고 그제 고점이죠. 그제 고점 어디에요? 여기 양봉이죠. 여기 양봉이 하나,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 고점대가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고 못 들어 올리니까 쳐 밀린 거예요. 그럼 고점이 한 차례 높아졌다, 다시 낮아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릴 때 고점이 높아진다면 어디? 2650원 혹은 3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렇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진다면 뭐 단기적으로 거래 정지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단기적으로 뭐 했다? 한번 헤쳐먹은 거예요. 정지가 풀릴 거라는 걸 누군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자랑 권리락 이후에 풀릴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요때 누군가가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이 나가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그냥 단기적인 패턴만 보면 빵 하고 터트려 놓고 주가를 빵 하고 쏘고 그 다음 뭐예요? 음봉으로 눌렀을 때 이 양봉의 시작점까지 결국엔 누군가 주가를 밀어 올렸던 자리까지 떨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패턴도 빵 하고 치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이제 밀고 내려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짜리냐, 이 하나짜리를 차트로 만들어낸다면 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음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합친 게 뭐? 요 윗꼬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모양도 양봉이 올라왔다가 음봉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같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따지고 보면 요런 그림이니까 똑같은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요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이 두 개가 더 여기서 나올 거냐, 요런 패턴을 이어간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그죠? 요런 패턴이 이 두 개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버텨낸다면 뭐다? 흐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추세가 변경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900원 정도를 기준 잡아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못해도 1700원에서 17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700원대까지 밀린다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올 때는 2000원에서 2100원대를 못 넘길 확률이 높다. 결국엔 뭐 요 패턴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 상승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다. 그게 아니라 요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면 1900원 유지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대동전자가 좀 움직였죠.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기판 그런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목요일날 강하게 3% 정도 상승을 하니까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이 종목도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대주주 물량이 되게 적어요.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고
어떻게 보면 품절주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저는 예전에 이거 농기구 관련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건가 보더라고요. 반도체 관련인 종목인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래가 들어왔지만 윗꼬리는 달린다라는 거. 왜?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왜?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양봉으로 그냥 무조건 갖다 박아 놓으면 나중에 지들이 털 때 티가 나요. 티가. 공매도를 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들고 있는 물량을 버리진 못한다라는 거. 그럼 공매도를 쳐서 수익은 분명히 100원이라도 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물량이 마이너스가 쳐지니까 공매도를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커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얘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뭐 했다? 물량을 뺐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직은 뭐 이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흐름을 이번에 쳐 올리면서 털어낼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올리고 개인들 털어먹고 다시 상승시키는 흐름, 여기 있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위로 올려야 지들도 수익 보는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털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진 거래가 좀 적어요. 왜? 기존에 상승시켰던 거래량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요 거래량을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눌리면서 얘도 같이 눌렸고,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눌릴 거냐, 뭐 횡보할 거냐, 혹은 상승할 거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달라지겠지만, 상승하거나 횡보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안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기준이 길게 보더라도 12,000원에서 1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4,000원에서 16,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은 12,5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뭐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뭐 할 거다? 한 번 정도는 해낼 수 있다. 그러면 12,000원 기준으로 박스권 한번 만들어 놓을 수 있다. 15,500원까지. 여기서 중간값 딱 잡고 14,000원을 뚫어 올리느냐 못 뚫어 올리느냐가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상승할 거냐, 아니면 그냥 확인하고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천기계가 금요일날 갭이 떴죠. 뭐 갭이 뜬 이유가 뭐 사실상 최근에 경영권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뭐 경영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분명한 건 이 뭐 무슨 개미예요? 슈퍼개미죠. 슈퍼개미가 자금 세탁을 위해서 회사를 차린 거고요. 회사가 있는 거고, 뭐 펀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기준인 거죠. 그런 회사를 차린 거고, 그런 회사에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분을 10% 정도 모았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임원들을 잘라내고 우리 인원들을 채워 넣으면서 이 회사에 이 교체를 요청한 상태예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지들도 물량을 팔았고 10%에서 4%를 팔고 6%로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8%로 결국엔 2%가 팔린 거죠. 2% 정도 지금 팔아 먹은 거죠. 결론적인 건 10%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띄우고 4%를 팔아먹고 어디? 여기서 2%를 또 채운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경영권 싸움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호재가 된다라는 건 이 회사가 걔 잡주의 회사라는 거예요. 뭔가 구린내가 많은 회사다. 돈을 못 벌든 뭐 어쨌든 구린내가 많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경영진이 바뀐다고 하니까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고, 경영권 싸움 한다면 주가 말 그대로 이 주식 건수로 주식을 지금의 기존의 임원진들이 방어를 하냐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데, 이랬든 저랬든 이 물량을 산 누군가는 왜 샀냐, 정말 이 회사가 안쓰러워서 샀냐, 아니라는 거죠. 돈 벌려고 산 거라는 거죠. 기존의 주주들도 방어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들어온 누군가가 결국 돈을 벌러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돈을 번다라는 건 이 회사에 악감정이 있던가, 악감정이 있다라는 건 기존 이 경영진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봤으니까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아이씨발 내가 대주주 되고 만다 라고 들어왔던가, 그게 아니면 분명히 눈먼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돈 내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이거 눈먼 돈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내가 경영진이 돼서 내가 뭐 임원이 되고 대주주가 되면 이 돈 내가 헤쳐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말처럼 내 손을 안 들어주니까 주가가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들어왔던 그 누군가가 뭐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쳐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거래도 적지 않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넣었다 뺐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거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분이 10에서 6%가 됐다가 다시 8%가 됐어요. 그러면 2%가 빠진 자리인 거고, 그럼 이 지분을 더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뭐 지분 신고 자체도 뭐 오늘 샀으면 내일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해도 5일까지인가요? 15일인가 5일까지인지는 좀 찾아보시고요. 그 안에만 신고하면 벌금을 안 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분을 다시 또 2% 늘렸어요 라고 하고 이날 팔아도 5거래일, 못해도 5거래일 안까지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렸다. 그리고 기존의 저점도 깨고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요 밑에서 뭘 만들어? 박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결국 이 새끼들은 여기서 물량을 샀다라는 거고, 물량을 샀던 누군가가 갭을 띄웠는데 여기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일주일 동안 행보를 시켰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갭을 띄웠을 때 이 위로 띄었다면 지지를 받고 위로 쳐올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뚫어내는 거래량이 나왔다. 왜? 여기 거래량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거래량에 시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면 이제 이 지분을 늘린 경영권을 뺏어보겠다 라고 했던 요 놈들이 정말로 경영권을 뺏고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려서 지들이 해먹을 게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면 뭐 해야 된다? 4,050원 위로 다시 올려다 놔야 돼요. 4,050원 위로 올려다 놓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4,05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물량을 더 모으든 아니면 4,500원 위로 안착시켜 놔야만이 이 종목 경영권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로 뉴스는 내놨는데 주가를 누른다? 그럼 뭐 버려야 된다. 결국 그 주가를 누르면서 3,350원까지 뚫고 내려앉는다? 그럼 뭐 더 큰 실망 매물이 내려온다. 결국엔 이 종목 2,000원대 3,000원 한번 깨고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리고 경영권은 물 건너 갔고, 이후 지분 먹었던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나가든 아니면 주가가 빠지기 전에 이미 톡 끼었을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돈을 주워 먹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누군가와 내부적으로 결탁이 됐던 거나, 야 이거 돈 빼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빼먹기 어려우니까 니들이 들어와서 경영진들 얘네들이 눈치 줘. 경영진들 쳐내고 니들이
뭐 이렇게 경영권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 너랑 나랑 나눠 먹자. 내가 소스 줄게. 그러면서 기존 누군가가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결탁 상황이 없고서야 아무 이유 없이 야 여기 회사가 너무 불쌍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 라는 선의를 베풀 놈은 한 명도 없다. 내가 악의적으로 처물렸던지 아니면 눈먼 돈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온 거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탁이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 들어올리면 분명히 이건 내부적으로 결탁이 된 거고 뭐다? 지들 물량 어떻게든 털고 나간다. 나중에 유상증자를 받든 뭐 시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올리면서 털든 뭘 어찌든 나간다. 결국은 개인들만 처물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하기 때문에 요 자리가 뭐다?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까나리오 바이오 역시도 전에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여기서 한번 버텨낸다. 그럼 뭐 요 박스까지 한번 더 갈 수 있다. 그죠? 확인하고 쌍봉 만들고 주가가 뭐한다? 눌린다. 쌍봉을 만들면 단기 바닥까지 확인한다. 그 자리를 이제 확인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이 까나리아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얘네들은 할 거 다 했다. 뭐 액면 분할도 했고 대주도 변경됐고 바이오주 흡수도 했고 그러면 이제 곡물 시장 자체는 테마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로 해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바이오 인수한 회사가 뭔가 호재 뉴스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요 자리까지 무조건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고 그러니까 그 자리 찍고 반등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후에 주가가 다시 눌리면서 요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버텨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당연히 지켜주면 좋겠죠. 누군가는 내 소중한 돈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는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이 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도 있다. 그 기준 50%? 그게 아니고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내려온다가 50%예요. 근데 문제는 갭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점상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신풍제약의 흐름이에요. 요 그림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물량 어느 정도 모아되고 올렸다가 물량 모아되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른 다음에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를 빵빵빵빵 터트리면서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까나리아 바이오는 여기서 거래가 살짝 들어오고 뭐다? 이 점상에서는 거래가 안 들어왔어요. 왜? 점으로 날렸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거래를 터트렸다. 그죠? 그러면 이 점점점점 날린 거는 돈 들어간 게 별로 없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무조건 유지하는 게 좋은 흐름이다. 대부분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면 첫 번째 갭 자리 뺀 나머지는 메꿔도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에 올라왔던 부분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얘는 거래량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요 갭 자리를 다 메꾸면 안 돼요. 얘는 기껏해야 요 첫 번째 갭 자리는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요 두 번째 갭 자리에 중간값 9,450원을 이탈하면 뭐한다? 얘는 무조건 버려야 돼. 왜? 이 갭자리 다 메꾸러 내려와요. 결국엔 나중에. 그러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갭자리 다 메꾸고 기술적 반등 올라올 때 뭐다? 이제 15,000원을 못 넘기는 흐름을 한 못해도 4, 5년 이상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 무조건 지금의 자리 유지하는 게 이 차트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12,0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 12,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10,000원을 한번 흔들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접근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장에 최근에 이 곡물주들이 다 바닥을 기잖아요. 뭐 시장이 빠지면서 쳐밀리고 시장이 올라와도 못 올라가고 그 물량을 빼서 다른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좋지 않다. 얘도 곡물에 관련된 종목인 거고 대신 바이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이슈몰이를 하고는 있지만 주가가 반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목요일날 시켰어요. 강하게. 근데 금요일날 뭐다? 다시 메꿔놨죠. 결국 상승시켰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장난쳤다라는 거죠. 장난치고 빵 하고 올려놓고 다음날 그대로 뭐다? 베껴놨다. 그럼 여기서 한번 털고 물량 모았던 거 빵 하고 올려놓고 여기서 뭐 했다? 털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을. 그죠? 3, 4%라도 털어먹은 거예요. 왜?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른다라는 건 여기서 한번 흔들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런 기준인 거고요. 그렇게 채워낸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얘는 지금 고점을 띄워 올려놓고 뭐하는 자리?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털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눌렀다가 횡보시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내면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안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다 털어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더 모으고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다. 그죠? 대신 밑에서 올라오는 요 구름대를 뚫어 올려야만이 2차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그렇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모 아니면 도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진다면 도의 자리가 나올 확률도 높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아직은. 왜? 지수가 빠질 때 상승했었던 종목이고 지수가 다시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음봉의 흐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여기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도 맞지만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종목의 수급을, 그러니까 나갔던 수급을 다시 넣어줄 거냐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땐 이제 다른 종목의 수급을 넣어줄 거냐예요. 다른 종목에 넣는다면 얘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1차적인 포지션 다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방학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할 때까지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금요일날도 목요일날 애매하게 갖다 놓고 금요일날 시가 그대로만 시작을 했어도 위로 쳐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건데 뭐다? 개파락을 시킨다는 거죠. 결국 구름대 상단이 저항을 만들어 놓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럼 이 구름대를 박스의 기준으로 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요 캔들이 어디에서 꾸준하게 위치를 할 거냐가 뭐다? 이 종목의 중요한 역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46,000원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빠르게 위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 않고 46,000원을 깨면 42,000원 부분까지 열어놓고 뭐다? 횡보하는 자리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 요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할게요.